고생과 안녕하세요. 고생중계 김비트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오늘 3시에 우리가 기다렸던 5월의 FOMC가 있죠. 자, 현재 이 비트코인은 28,3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28K가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전히 위로의 방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5월 FOMC가 곧 있을 예정인데 많이들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시에 금리 발표가 있고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많은 곳에서 이번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은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사들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이 예측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보면 25bp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시장은 이미 25bp를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악재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FOMC 전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이번 25bp는 정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은행 이슈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사실 이때죠.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19,500까지 왔을 때 이때가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뱅크런을 하면서 터졌다가 이제 빠르게 다시 올라와 줬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도 계속 그 이후로도 은행은 터졌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은행 이슈에 대해서 호재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호재다 악재다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가격이 그때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말도 안 되는 통화량을 만들어낸 미국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현 상황에 대한 이제 현실을 재해석해보자, 다시 판단해보자, 이 정도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은행들이 현재 위험하고 어떤 은행이 어떻게 터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터지고 있는 은행들을 보면 주로 중소은행들이 많거든요.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근데 얘네들은 현재 진짜 정말 더욱더 높은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공실도 많고 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태롭다. 근데 이게 대부분 소형 은행들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은행이 한 40%라고 하면 대형 은행은 한 10% 정도? 10% 정도 이제 대출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점 대출의 규제를 높이고 대출 연장 시기가 오면 올수록 이제 쪼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출 받아서 상업용 부동산을 굴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신용 경색으로 이제 적용하여 애초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마치 한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정말 많은 사실이고요. 사실 미국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이슈가 터져요.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라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지금 현재가 매우 위태롭다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시장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망할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면 망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은행들의 압박은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 은행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미 정부도
사실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 트위터 하나를 보면 미국의 미상환 부채 상환을 위한 이자 비용이 곧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국방비로 지출된 금액이 1670억 달러 정도였고 22년에 이자로 지출된 비용이 475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치적으로만 봐도 거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내야 하는 이제 이자가 1조 달러 이상인데 22년 미 국방비가 7,700억 달러고 22년 낸 이자 금액이 얼마다? 아까 한 4,8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더라도 거의 2배 이상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자가 올랐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자체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듣더라도 내가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에다가 이번 달부터 100만 원을 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게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1년도 안 된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사실 금리 인상은 아무튼 25bp를 거의 확정하고 있는 시장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사실 금리를 뭐 25bp냐 25bp를 하겠지만 동결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 금리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매번 그랬지만요. 근데 어차피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아까 11시에 이제 발표가 있었죠. 이제 뭐 이런 발표들을 보면 아직 느끼는 바는 이럽니다. 아직은 미국이 버틸 힘이 있다. 뭐 요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발표를 하는 거는 그래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파월은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6월까지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또 상황을 지켜보겠다. 데이터들을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파월이 하는 이야기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실 11시 반 정도인데 3시간, 한 4시간 정도 남았죠. 제가 잠들지 않는다면 네, 오늘 FOMC 이후에 짧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볼 수 있으면 이따가 봅시다. 안녕.